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는데, 이런 종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솜씨, 그분의 솜씨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 잠깐 다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가지 내추럴 닥터, 천연 의사들이 계속 우리의 몸에서 또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가지 천연의 치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뇌 건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뇌와 장과의 관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 수면, 잠이지요, 물, 운동, 음식 등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두엽 뇌의 비밀을 살펴보며 결론적으로 뇌 호흡법에 관한 결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8가지 내추럴 닥터스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집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만물, 사람까지 지은 이가 계시지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린 왜 그분을 만나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대답은 성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 성경절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지 다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막연하게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오늘 여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 바울을 만나 보실래요? 바울의 깨달음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8절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깨달음을 가졌고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그를 힘입어 조물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생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어요.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고 흙으로 빚은 다음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조물주 하나님이 놀라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날 아픔과 질병으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보면은 그분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오늘 잊게 됩니다. 여기 하나의 어린 생명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예. 어린아이가 지혜가 철철 넘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연약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낳은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책 중에 책인
성서 속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참된 지혜와 생명의 길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베스트셀러 성서 속에 나타난 닥터 예수님과 그분께서 주신 천연 치료제가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여기 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임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요. 바이러스 코로나 19의 출현으로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처럼 건강에 관심을 가졌던 데는 일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8가지 천연 의사들과 여러 가지 건강의 원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를 보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몸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 개념을 포함한 단순한 낱말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 되지요. 나는 사람들이 자기 몸보다 차를 더 잘 돌보는 것을 가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한 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차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살핌 속에 우리 몸의 최고의 성능, 최장 기간의 수명, 적합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함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지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생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아픔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지금 증상만을 치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적인 의료진들이 땅에 흘러간 물들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수도꼭지를 먼저 잠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질병이 가져오는 그 원인을 깨닫고 나의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시는 건강의 원리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명한 확실한 참된 치유, 그것은 조물주를 창조주를 신뢰하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마르페라고 했어요. 마르페. 디바인 힐링.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치유하리라. 그래서 여기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누구입니까? 모세. 모세가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은 그곳에 건강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한 말씀을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있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2300년, 2500년 전 미라, 12세에서 14세 나이의 소년의 미라입니다. 한 전문가는 36,000개의 미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질병을 살펴보았어요. 관상동맥경화증, 간경화, 당뇨병, 두통, 신장결석, 관절염, 미라를 분석해서 이러한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변비, 성병, 심장병, 암, 골다공증, 비만, 충치. 예. 그렇게 오래전에도 이러한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나의 생명의 길을 순종하면 그러한 질병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질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의과 백과 사전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질병의 숫자가 약 3만 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이 커버되는 질병의 종류는 약 6천 가지입니다. 그러니 질병 의료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커버되지 않는 질병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그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보아왔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봉사를 해왔던 저의 마음 가운데 뭐니 뭐니 해도 8가지 최고의 천연 의사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강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과 적당한 식사와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뉴 스타트의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요. 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하나님을 신뢰함.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영어로 된 글자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NEWSTART, 그래서 New Start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온 것입니다. 영양이라 하면 소화기계, 심혈관계, 운동이라 하면 순환계, 근골격계, 물은 비뇨기계, 햇빛은 피부, 절제는 신경. 신경이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 우리가 절제. 공기는 뭐예요? 호흡. 레스트는 뭐예요? 내분기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정신과 영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의사 뉴 스타트는 바로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균형을 이루어서 나에게 적용하고 내 가족에게 적용하고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져서 그분들이 따른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는 하나님의 8가지 건강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8가지 법칙이 많이 담겨져 있는 무엇입니까? 뇌의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건강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방법들을 가지고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드리고,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며 우리의 뇌가 건강할지 우리 같이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뇌는 몸의 제일 상부, 높은 곳에 위치하죠. 그래서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이에요. 뇌는 몸의 모든 행동과 상황을 지시해요. 그게 사령탑이죠. 뇌가 체온이 낮은 것은 심장보다 높이에 있어요. 그 좋은 거죠. 멋진 거죠. 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얼굴은 뇌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는 심장에서 나가는 피의 15%를 소비합니다. 예. 무게는 작지만은 피를 그렇게 소비하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20 내지 25%를 소비합니다. 어디서요? 뇌에서. 예. 뇌의 산소가 15초만 차단되면 의식이 불명됩니다. 그렇죠? 4분간 중단되면 뇌세포는 복원될 수가 없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산소, O2는 우리의 생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몸을 보면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에 속하고 그 외에는 말초신경에 속하여 뇌, 척수, 말초신경이 우리 몸의 신경계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뇌가 건강할까요? 먼저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두엽, 프론탈 로비라고 하죠. 요 이마, 요 앞에 있어요. 이 전두엽에서는 의지와 도덕심과 정신과 영성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또 내가 바른 판단과 양심적인 도덕을 가지고 살며 의지, 이 의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전두엽에서 관할을 하는데요. 전두엽이 손상이 되면은 이러한 6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억력에 장애가 오고 정서 불안이 오고 자발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전두엽이 손상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뇌의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나쁜 생각, 지나치게 정제된 음식, 껍질과 눈을 다 소실한 그러한 정제된 육류와 유제품, 단 설탕, 또 머리에 외상을 입고 집안의 곰팡이, 혈류 속에 스며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멋진 뇌에 염증을 해요. 만들어요. 식욕의 방종은 위장에 산더미 같이 쌓이는 남용된 음식물로 말미암아 뇌신경이 병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욕을 절제하는 것, 이것은 뇌신경을 잘 유지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뇌 안의 염증을 조심하되 파킨슨병의 시작은 만성변비로 유발하는 염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후에 뇌와 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뇌와 우리의 장, 소장, 대장, 위장, 이 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위장에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10가지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예. 다 이 뇌하고 관계가 있어요. 보니까 불안하고, 예.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뇌가 맑아야 되는데 안개가 꼈어요. 주의력이 결핍되고, 만성 피로, 인지장애, 그 다음에 사춘기 지연과 치매, 알츠하이머병, 다운 증후군,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다 위장에 장애가 생겨서 생기는 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정확한 과학은 정말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22년 4월에 장하고 뇌는 연결된 축이 있다. 그래서 gut-brain axis. 장하고 뇌는 중심축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장이 튼튼해야 뇌도 건강해진다. 이것을 바로 블란서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뇌의 시상하부의 뉴런이 장에 있는 세균의 변화를 직접 감지하고 식욕을 다스리고 체온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 또 장세균 세포에서 떨어진 NOD2 수용체, 이것이 매개 물질을 한다. 그래서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한 적이 있습니까? 위장이 체하게 되면 당장 뇌에 영향을 줘서 정신을 잃게 돼요. 제가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학 기숙사에 찬물을 갑자기 많이 마셨는데 제가 정신이 좀 잃은 건 아니지만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 이것이 내 몸의 위장을 보호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수면과 영양 상태, 생활 습관,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뇌와 우리의 몸속에 연결돼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장과 뇌를 연결하는 치료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씹어 먹을 것, 충분히 음식물을 저작하라, 이거예요. 물을 많이 공복에 마셔라. 많이 큰 소리 내어 웃자. 하하하 하고요. 많이 웃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살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를 치료하는 치료법이에요. 왜 음식을 씹어 먹어야 합니까? 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잘 씹어 먹어야 한다. 닥터 예수 260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침이 음식과 알맞게 섞여 소화액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씹을 때 함께 분비되는 보물과 같은 효소들이 여기에
10가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씹지 않고 삼킨다면 이러한 보물들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대, 오래 10대, 100번을 씹으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100번. 100번을 씹는다고 하면 이러한 10가지의 효소와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침에 들어있는 히스타틴이라는 단백질이 상처를 신속히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또 한 박사팀의 연구를 보면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화가 잘 되게 꼭꼭 씹어 이렇게 할 때 뇌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뇌와 장은 대화를 해. 대화. 네.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며 장뇌와,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다. 장뇌와 두뇌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의 90%는 뇌가 아니라 장에게서 준비되고 저장된다. 세로토닌이 뭐예요? 우리 잠잘 때 필요한 멜라토닌을 통하여 햇빛을 통해서 얻었던 것을 잠자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장에서 온다. 건강한 대장은 뼈를 보호하고 대장에는 뇌세포가 있고 70%의 대장은 제2의 뇌의 지시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장의 건강은 뇌의 건강. 예. 우리가 충분히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장에 있는 미생물이 39조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그래서 그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있어서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장내 미생물을 찍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내 유해균이 많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질병이 생겨요. 변비, 설사, 복부 편만, 만성 피로, 기미, 여드름, 비만, 당뇨, 고지혈증, 암, 동맥경화, 노화촉진, 생리불순, 만성 소화불량. 그래서 장에는 유해균도 있지만은 유익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중립균이 60%인데요. 이 중립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익한 균을 만드는 음식을 충분히 소화할 때는 60%도 유익균의 균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85%가 결과적으로는 유익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익균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즐겨 먹을 때, 그러나 유해균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예. 그 다음에 설탕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보면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장내 유해균이 증식된다. 독소가 증가하고 염증이 발생된다. 그래서 설탕도 유해균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또렷한 뇌를 만들까요? 첫째로 수면이에요. 잠. 잠. 수면 부족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두뇌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첫째, 수면인데요. 수면은 뇌에서 독소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인이라면 7시간 내지 8시간 수면을 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충분한 잠을 잘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 면역력이 강화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예. 피부가 안 좋으면 15시간 자면 좋아진다. 예. 이게 잠을 자는 게 독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기억력 향상에 좋다. 자기 전 물을 한 잔 마시고 잔다. 노폐물을 제거하고 심근경색을 막고, 뇌경색,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데요. 산소 운반과 피로 회복에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다가 소변을 본 만큼 같은 양의 물을 마실 때 우리의 몸은 계속 활력 있게 우리의 자는 동안에도 돌아간다는 말을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장수의 비결은 역시 수면이다.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 물을 충분히 마시자. 바나나, 통곡류, 콩, 병아리콩, 바이타민 B6의 나이신과 엽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트립토판을 만들어요. 견과류, 온밀, 키위, 체리, 포도, 멜라토닌을 공급하고 씨 있는 대추를 달여 마시면 신경 안정제로 최고지요. 녹색 채소는 상추, 개박하, 이런 것들이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적어도 자기 전 4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에 자는 거. 저녁 9시에 자면 일찍 일어나 건강한 수면을 갖게 되죠. 7시간, 8시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낮에 오래 누워 있거나 낮잠을 자면 불면증이 오지요. 밤에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 TV, 핸드폰 작업하는 것, 이런 걸 피하고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방해하는 장애물, 스트레스, 관절염, 치통, 커피, 카페인으로 인해 불면증을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식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적어도 잠자기 4시간 전에 음식을 먹고 다 소화를 시킨 다음에 잠을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에요, 물. 두뇌의 75%는 물입니다. 수분의 95%가 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물, 뇌가 또렷해지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예. 청소제로, 치료제로, 회복제로, 디톡스제. 예. 그래서 물은 생명력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7, 80세가 되어도 건강해지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될 거예요. 20대는 물 올랐다 하잖아요. 물이 모든 세포에 가득 달려 있어요. 30대는 피부가 말라가고 40대는 노화가 시작되고 5, 60대는 장기가 말라 툭 하면 여기저기 아프다. 이 물 부족이에요. 70대는 뇌에 물이 줄어 뇌질환이 생기고 치매가 발생해요. 치매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80대 되면 사람의 신체에 물이 극심히 부족하여 온갖 병이 생겨요. 다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그래서 뇌 건강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물입니다. 물. 물. 그래서 충분히 마셔야 돼요. 충분히 마셔요. 그래서 뇌염증을 막을 수 있고, 뇌의 독소량이 감소해 씻어내니까요.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비만도 해결이 돼요. 허리둘레 군살도 빠집니다. 그래서 더 밝은 행복한 건강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운동. 예. 그래서 운동은 체육관이나 야외에서 하지요. 예. 운동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합니다. 예. 뇌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드는 것, 운동이에요. 예. 기분이 밝아지고 불안감이 낮아지는 운동, 매일 하라. 예. 매일 하라.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를 갖게 돼요. 산소. 예. 그러나 과한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산소가 산화되어 활성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적절히. 예. 이 과한 운동으로 스트레스 생기는 활성산소는 뇌의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고혈압, 심혈안병, 뇌질환을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영양이에요. 영양. 무엇보다 영양이죠. 자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육류와 설탕을 먹지 않고 플라스틱 가열 음식을 먹지 말고 곰팡이류를 조심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뇌 음식에 중요한 좋은 음식을 섭취하자. 예. 자,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는 식품들을 볼까요? 현미, 올리브 오일, 아몬드, 호두, 베리, 포도, 토마토, 오이, 푸른잎 채소, 생으로 먹기, 브로콜리, 붉은 양배추, 당근, 노란 파프리카, 다시마, 은행잎, 유황. 제가 준비한 것은 한 8가지쯤 준비했는데요. 우리 좀 살펴봅시다. 뇌에 좋은 음식 가운데 넘버 원은 현미예요. 현미. 새들은 지혜가 있어요. 백미를 뿌려놓고 현미를 뿌려놓으면 새들이 무엇을 먹을까요? 현미를 먹습니다. 예. 아, 새들이 지혜가 있어요. 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도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쌀용과 껍질째 먹는 현미예요. 예. 싹이 나요. 백미는 싹이 안 납니다. 그래서 I love brown rice.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고루, 그래서 현미에는 이렇게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바이타민 B군이 껍질과 쌀lun에 30, 아니 90, 98%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바이타민 B군은 뇌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도 있고요. 섬유질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현미에는 이와 같이 또 다른 광물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필요할 만큼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백미를 먹는다면 5%를 취하는 거예요. 영양소에. 95%는 다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당근입니다. 바로 현미예요. 현미는 약입니다. 약. 어떻게 살아있는 이러한 영양소가 있는 현미밥을 지을까요? 100도 C, 212도 F 이상에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영양소가 모두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밥을 지을까요? 아, 여러분 똑똑하시죠? 바로 낮은 온도에, 낮은 온도에, 낮은 온도에, 낮은 온도, 96도씨, 210도 화씨 이하로 비타민, 미네랄 손실이 안 되고 파괴되지 않게.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현미 맵쌀. 현미에 대한 강의 들으셨죠? 이미. 현미 맵쌀 한 컵에 콩 종류 두세 가지, 1과 2분의 1컵 내지 2컵의 물. 그래서 하면
백미처럼 부드럽게 밥이 잘 됩니다. 현미에는 특별히 다른 야채와 그 다음에 통곡식에도 있는 섬유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현미에는 3.6g의 한 컵 속에 3.6g의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섬유질. 섬유질, 식이섬유.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는 것과 소화할 수 있는 섬유소가 잘 배합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지켜요. 그래서 섬유질이 포함된 음식, 사과, 오렌지, 껍질 포함이에요. 블루베리, 배, 라즈베리.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달걀, 육류, 우유, 치즈에는 섬유질이 뭐예요? 지로예요, 지로. 지로. 없다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의 대장에 섬유질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장벽에 대장균이 많이 자라게 돼요. 그러나 섬유질을 먹게 되면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싹 쓸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리브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이미 올리브유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몬드와 호두. 일주일에 5회 이상 먹으라. 사고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그래서 뇌의 혈관의 흐름을 좋게 하여 노화 방지, 염증 제거에 아주 좋은 견과류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회 이상 베리와 포도류,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정신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생토마토, 리코펜의 항산화 능력이 놀라와 치매를 예방하고 프리 레디칼, 활성화 산소로 야기된 염증을 퇴치하고 뇌졸중에서 헤어날 수 있고 뇌의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이 활성산소는 건강한 산소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빼앗아가요. 그리고는 마치 쇠붙이에 산화되듯 우리의 몸에 산화를 시켜요. 그래서 프리 레디칼을 감소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몸에 특별히 뇌 건강과 장의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이는 뇌에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오이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로 해소에 좋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푸른 생야채, 매일 점심시간에 녹색 채소를 듬뿍 드시기를 바랍니다.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깻잎,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붉은 양배추, 안토시아닌이 많습니다. 뇌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그 다음에 당근, 노란 파프리카, 다시마, 식용, 국화꽃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줍니다. 은행잎,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뇌혈관 장애성 치매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 유향인데요. 곧 있을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 오일 테라피에 나오게 되지요. 이 유향은 신비한 오일이에요. 좌절과 불안, 마음의 혼란을 평정시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면역 강장을 지켜주는데요. 특별히 기절한 사람에게 프랑킨센스를 이렇게 제공할 때 깨어나게 하는 놀라운 약효가 있어요. 치매, 알츠하이머, 언어장애, 뇌에 작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비한 약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유명한 프랑킨센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뇌 호흡법, 뇌 건강에 중요한 생활 습관은 뭐예요?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기. 이 사랑이 여기에 등장해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듬뿍 사랑하듯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있는 가족들, 교우들,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 그래서 뇌 호흡법은 웃는 운동이에요. 웃어라. 웃을 때 그게 뇌가 호흡해요. 머리를 두드려주고 깊은 숨으로 뇌를 팽창시키면서 수축하는 거. 심호흡이에요. 이렇게 될 때 뇌 속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장수하게 해요. 감사와 마음의 기쁨은 신체와 영혼을 강건하게 한다. 닥터 예수 20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안전이다. 닥터 예수 434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신 우리의 뇌 건강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